서문을 읽는 것으로 제가 어떤 태도로 작업을 했었는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이론이라는 게오르그 루카치 작가의 글인데요.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런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은 새로우면서도 친숙하며 또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무한히 광대하지만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아늑한데, 왜냐하면 영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별들이 발하고 있는 빛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와 자아, 천공의 불빛과 내면의 불꽃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서로에 대해 결코 낯설어지는 법이 없다. 그 까닭은 불이 모든 빛의 영혼이며 또 모든 불은 빛 속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이다. 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봤다면 사진이라는 매체로 다시 돌아가면서 밖을 보게 됐고, 이제 책이라는 매체로 넘어가면서는 나랑 세상이랑 다른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수순인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면 할 일은 좀 책을 만드는 거구나 하는 시간까지 왔는데, 그런 내용이 아마 작업에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가, 그리고 내가 사진책을 얼마나 만들고 싶어 했는가, 그런 욕망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전시는 못하더라도 책으로서의 결과물을 만들면 좋겠다. 하지만 그 책의 결과물은 오리지널 프린트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교수님한테 컨택을 해서 이제 난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해서 1년 동안 마이스터 슐러 스튜디움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면 책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작업의 이제 종착점, 이렇게 작업의 결과물로는 좀 책으로 하려고 작업을 좀 노력 중인데, 사진이 인화된 약간 반사되는 그 느낌하고 아주 고급 조기들이 하시던 이거하고 또 트레이싱지가 이제 뽑는 얘기도 그렇고 온갖 박스들도 함께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림이 얹히든 글자가 얹히든 그 바탕을 이루는 것들이 이미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요즘 거의 컴퓨터 작업되고 활자화되고, 활자를 직접 만드신 건 아니죠? 그랬을 때 사진은 어떻게 보면 사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론 피사체 선택과 노트 시간들을 작가님이 선택하셨지만 그게 얹혀지는 종이도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게 이 상자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여기도 묘하게 사진 밑에 바탕이 또 있는데 사진 하나만 드러나는 것과 이 밑에 종이 한 장이 더 있는 것,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요. 0초 뭐 0초겠죠. 15초 찍기 위해서. 그래놓고 여기 15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프레임이 이렇게 얘보다 더 훨씬 복잡해졌죠. 3중으로 있고 그 밑에 또 사진 붙이는 종이와 사진도 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하나가 더 있어. 원래 암실에서 그게 이 노란색 새가 또 한 번 더 있고, 저 언박지에 보면 한번 열어 주실래요? 네. 그래. 여기도 더 복잡해요. 종이가 있고 언박지가 있고 또 작은 언박지가 있고 그 위에 사진 프린트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자, 틀, 애초의 바탕 종이, 그리고 이 투과성, 뭐 여기 텍스트가 쓰이는 종이, 그리고 사진 분쇄되는 예세대에서 약간의 유광 반사되는 이 중복되는 상자나 틀 개념이, 그리고 사진을 받아들이는 바탕으로서의 다시 여기서 이중 중복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중복된 것 같기도 하고 더 단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됐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사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그 포토그래피 어원 그대로였는데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일이 마치 내가 태어나서 나는 제가 사춘기 때 자아성찰이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마치 내가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진이 흘러가도 인생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끼면서 그래서 사진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다음에 배운 것은 사진은 프레임이다 였어요. 피놀 카메라를 안 써보셨구나. 피놀 카메라 써봤죠. 만들어봤죠. 그랬을 때는 프레임이 아니고 네. 원형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다큐멘터리 영향이 컸기 때문에 내가 그 프레임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이라는 의미가 중요했고 그리고 오리지널 프린트를 담아서 책이라는 어쩌면 가벼울지도 모르는 매체로 옮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도 그렇고 요즘 통상적인 카메라가 사각형으로 프레임을 잡아내죠. 그렇죠. 제가 사각형에 대해서는 늘 이게 진짜 인간적이고 가장 쿤스틀리시한 인공적인 게 사각형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만들기 가장 편한 부분은 사각형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각형으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동그라미는 너무 만들기 어렵고 동그랗게 하기도 어렵고 버려지는 것도 많고 네모는 근데 넉넉하고 만들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되게 인간적이라는 사각형을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텔레비전도 네모나게 만들고 액자도 네모나게 만들고 그래서 필름 만들 때도 네모나게 만들고 프레임도 네모나게 만들고 되게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진을 담는 상자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장 한 장 잘 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상자랑 프레임에 좀 많이 공을 들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을 보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좀 그만했고 얘는 오리지널 프린트를 보관하는 상자와 더불어 저게 풀이 묻어있는 테이프인데 암실에서 이렇게 유리판에다가 사진을 인화하고 나면 젖은 종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물풀로 붙여서 빤빤해지게 원래는 이렇게 열로 누르는 기계가 있는데 저희 학교엔 그게 없었고 그 물테이프를 써야 됐어요. 근데 제가 어차피 일상적인 내용들을 사진 찍었으니까 암실에서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테이프도 굳이 잘라낼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영희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첫째 제가 생각하는 내밀성 일적인 내밀하다 그래서 그 내밀성은 뭐랄까 모두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이 나한테만 왔을 때 내게 주어졌을 때 갖게 되는 어떤 내밀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체도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인상은 굉장히 프레임이 강했어요. 형식적으로. 저는
회화에서 보면 액자가 있잖아요. 그 액자와 같은 어떤 그런 기능과 역할 그런 것들을 이 프레임이 충분히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지 이렇게 뚜껑 덮는 방식 이런 방식도 초기 타블로 헤어라고 하는 제다나의 양식 이걸 이렇게 닫아놓잖아요. 제의식들 쫙 펼쳐놓고 이제나인 그 제다나가 아주 유명한 미술사에서 그런 방식의 제다나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굉장히 비스러운 좀 내밀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할머니 이거 할 때 보면 간단한 주고받는 대화 같은 그리고 뭐 오이나 고추나 뭐 이런 뭐 나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 보면 무슨 저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떤 대화들인데도 그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남들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이야기가 뭐 어떤 의미가 어떤 주고받은 정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텍스트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이게 어떤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 순간에 나올 수 있는 공동함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 실제 그 생활을 함께 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이런 내용들이 이 여러 번 감싸고 지금 저 상자도 저렇게 하고 고리 꼭지가 있어서 따끈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내밀함과 여러 겹이 겹쳐지게 되는 어떤 같은 내용인데 그냥 이거 딱정벌레 같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딱정벌레 겉은 딱딱하고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데 안에는 그 투명한 날개 여린 날개가 또 들어있고 그 안에 또 더 여린 몸이 들어있고 딱정벌레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껍질이나 겹겹이 쌓여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용하신 종이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투명한 종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런 종이들이 간지로 먼지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는 그게 이미지 연상이 그 딱정벌레 안에 그 날개들 겹쳐져 있는 날개들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 내밀한 어떤 이야기들과 또 되게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 그 사진 매체하고도 참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반투명지하고 저기 은박지 그리고 그 위에 노출되는 빛이 그려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뿐인 어떤 드러남인 현상 같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스럽게 내밀함으로 꼭 쌓여져 가지고 어떤 개인 경험에 있어서 남들은 감히 다가갈 수 없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내밀성이 있는 반면에 트레이싱지나 그리고 저 은박지나 그리고 사진 프린팅 그 빛으로 그려내는 그림이라는 틀에서 굉장히 순간적이고 약간 반투명하고 이런 가벼운 곧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대비되면서 더 긴장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진을 전시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시장에서는 아무것도 건들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이라고 변신을 했을 때는 내가 사진을 보고 싶은 순서대로 보고 만져서 넘기고 이러면은 작업을 내가 만질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시장보다 더 확 다가가서 내 책 내가 앞뒤로 막 펼쳐보듯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조심스러운 부분은 오리지널 프린트라서 제가 부탁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 어쩌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승부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프레임을 없애버려서 확장되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회화의 평면을 대할 때
마레님만의 회화를 대할 때 선과 평면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이면 평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한히 선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명한 작품이 있어서 가서 봤는데 테이핑 돼 있더라고. 이런. 뭐지? 역시 뭐지?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쪽에 전시 뭐 이렇게 뭐 관계자가 이런 맥락에 대해 무지했거나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서브라임 이제 독일어로 에어하벤가 되는 거죠. 상하로 무한으로 열려 있다. 근데 여튼 뭐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질문 김재 선생님 질문에서 나왔는데 이 프레임이라는 거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게 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뭐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선적인 게 눈인 것 같아요. 시선, 이 포커스를 잡는 것, 그 자체가 프레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사람의 한 개인의 평상시에 자신의 어떤 그런 뭐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는 게 눈이 갖고 있는 프레임이다. 맞아. 무엇을 보느냐,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이제 선택한 거거든요. 다른 작업하고 상당히 많이 다르게 중심이 비어져 있어요. 중심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 중심이 사물에 있지 않고 빈 공간이 여백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선들, 이제 이게 궁금해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비례상상에서 뭐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얘는 대상이 비켜서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공허함을 더듬게 만드는 뭐 이런 시선을 던지고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그 프레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어쨌든 뭐 다양한 그 뭐 밀도 있는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프레임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맨 처음에 소설에 이런 이거를 제기해 준 게 불꽃과 빛,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이 사진이란 매체에서의 빛, 그리고 저기 이제 은박지 사용하고 이중 바탕 위에 은박지 사용한 작업 보면서, 그리고 지금 정길서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중심 가득 차 있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빛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빛은 저 의자 그림자보다 여기에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건가요? 이 상자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서랍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서랍이라는 아이템은 저 어렸을 때는 언니랑 방을 같이 쓰고 제 공간이라는 게 없이 살 때는 서랍 3칸이 딱 제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서랍에, 할머니들 서랍에 뭐가 있는지 이거 다 열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서랍이라는 이제 아이템이랄까, 이런 물건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상자를 만드는 방법으로 서랍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 그동안 내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해보자 라는 생각도 있고, 앞에 찍었던 사진들을 책으로 좀 정리하자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 그러니까 글을 쓰시는 시간이 있었고, 사진을 공부하시면서 사진을 찍었던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거를 담기 위한 책을 만드는 시간이 네. 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작가님이 글을 쓸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네. 알게 됐고, 네. 그러면서 이게 책을 만드시면서 그 두 개를 같이 담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조금 이게 오히려 사진 전시나 사진으로만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사진 하나를 통해서 이제 그 작가가 담고 싶어하는 그 무언가를 사진을 통해서 이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작가가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을 떠나서 그 물리적인 공간이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그 안에 담고 싶은 그 곳으로 대상을 제가 이동할 수 있거나 그런 상상을 그 안으로 이제 비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 장의 레이어와 프레임과 박스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가둬지고 이게 축소되고, 사람들은 오히려 박스와 그 겉포장과 그런 프레임만에 집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작가님이 담고 싶어하는 것들을 가두고 뭔가 이렇게 뭔가 기념비 같은 그런 형식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로서 그 사진 자체로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도 이제 사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보다 프레임이나 그 박스, 종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던 걸 보고 작가님이 진짜 담고 싶었던 그 사진에 대한 얘기는 무엇일까? 그 텍스트나 이런 걸로도 이제 얘기를 나오시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또는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도 질문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경민 작가랑은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면 사진책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갖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진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장르이고, 그리고 사진 작가들이 사진을 통해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을 이제 사진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이미지로 촬영을 하지만 그 보여주는 것이 책이라는 거는 사실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픈했을 때 이걸 넘기면서 사실은 이 시간성에서 어떤 순차적인 것들, 그 서사적인 것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득할 수 있게 하는 매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진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장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가님 작품에서는 그런 순차성이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 순차성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딱 이거 엮었을 때 우리 아트노이드에서 작업했던 것들, 그게 아주 길고 섬세한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로 읽히려는 시간성을 계속 넘기면서 봐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보이는데, 다른 것들은 다 낱장으로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저는 의문을 갖는 게 사진책이라는 장르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한다면 일단 그런 순차적인 시간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서 올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것이 어떤 기록적인 것이 됐을 때 사실은 사진은 기록이라는 매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록성이. 그래서 기록성이라는 것을 발현하는 매체로서 했을 때 사진은 책이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도 사실 세월호 작업은 보이지만 다른 데서는 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작가님이 여기 사진책이라는 그 장르 안에서 가져가고 싶으신 건 어떤 것일까? 혹은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경험하기를 바라는 걸까? 혹은 작가님 여기서 어떤 걸 표현하거나 도달하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사진에도 시정성이 충분히 있어서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시를 쓸 때의
시를 쓰고자 내가 시를 써야지 이렇게 하고 길을 나섰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너무 열심히 바라봐요. 그렇다고 관찰하지는 않아요. 들여다보기까지는 하는데 관찰하지는 않지만 그냥 계속 봐요. 그 사진을 찍으러 그냥 나갔을 때도 어떤 똑같은 시정의 느낌이 있고 사진이 시와 같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기뻤죠.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사진의 어떤 시정성이겠구나. 그러면 내가 특별히 컨셉을 갖지 않고 어떤 그냥 이러저러한 사진들을 찍은 것에서는 좀 시정성이 있는 사진들. 그래서 우리가 시집을 볼 때 이 시 좋지, 이 시집 좋지 하고 아무 때나 펼쳐보거나 아니면 꽁다리를 이렇게 접어서 좋아하는 부분을 펼쳐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왔고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보는지에 대해서 많이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챘던 것 같고 또 매체가 이제 사진으로 옮겨오면서 사람들이 내 사진에서 좋다라고 했었을 때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을 때 나는 내가 그걸 담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빛이 오묘하게 바뀌는 것에 되게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되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죠. 특히 이 의자 사진은 암실에서 제일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암실에서도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다 거기 서서 물이나 커피를 마시면서 항상 아침에 들어오는 이 장면을 보고 저녁에는 바뀌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저기가 빛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침에 이 짧은 순간이 정말 좋다라고 느끼면서 내가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근데 내가 봤던 게 뭔지 가물가물하니까 이거였는지 엄청 많이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미묘하게 그런 어떤 정서들에 대한 나름의 뭔가 그런 걸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시간이라는 관념을 깨뜨리는 몇 개의 장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시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근데 사진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책이라는 형식이 아니고 엄민 작가 얘기한 대로 이미지로 있을 때 그 시정성이 더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책으로 왔을 때는 분명히 그 시정성을 물론 이미지는 담고 있지만 어떤 이 책 안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책으로 끌고 왔을 때에 그런 어떤 의도나 생각들이 있으셨는지. 그렇죠. 책을 만들 때는 맥락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책이라는 것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평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공간으로서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가 펼쳐지듯이 책을 읽을 때는 머릿속에서 공간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사진을 찍은 거 빼고는 다 맥락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엮을 때는 편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죠. 시라는 개념이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잘 못 따라가겠는데 그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빛 그림을 이용하시고 반투명한 종이나 은박지 등 이렇게 바탕에 달라질 때 그 빛이 남기는 흔적들이나 이를 아주 섬세하게 찾아가고 계시고 그 빛을 잡기 위해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진행된 시도가 15초나 17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반전들이 있는데 15초 동안 있으면서 피사체가 움직이게 될 때 그 존재성이 사라져가게 되는 이런 식의, 그리고 그게 사라지면서 도리어 더 저기서 보이는 빔이라든지 텅 빈 것 같다든지 그 존재의 견고함이 사라지고 빛으로 드러남만 낳는 것들이 강조될 수 있는 뭐 그 가능성은 있는데, 빛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둔다면 논리적으로 더 확 나갈 것 같은데, 굉장히 상식적인 그 어떤 경계 속에 이게 작가님이 찾고 있는 일상성이나 일상 속에서의 시나 시도 뭐 개념적으로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 선명하게 찾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내밀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17초가 아니라 더 오래 둬서 거의 피사체 모양이 다 사라질 때까지 테스트하지 않을까. 빛이 소중했다면, 아니면 빛이 거의 깜깜해서 거의 시작된다든지, 이제 막 해 뜨기 전 1시간에서 한 30분 사이에 변화하는 그 정도의 여명이라 그럴까요? 빛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완전히 빛으로 확 모든 피사체가 사라지는 뭐 이런 부분까지 논리적으로는 더 과격하게 시도해 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또 전혀 그거는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진 좋다라고 했을 때 이제 빛을 잘 읽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에는 빛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난 빛에 대해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했지만,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사진으로 요렇게 해봐야지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빛에 대한 생각은 더 많이 하고, 사진 안에서 빛으로 뭔가를 표현해야 된다면 사용할 수 있겠구나 까지만 생각했지, 빛을 테마로 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시간성이, 그 사진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빛이라는 요소나 대상성의 요소에 치중을 많이 했다면, 15초라는 시를 들었을 때 시간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진에도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나도 이 시를 읽으면서 사진의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걸 뭐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단순하게 15초 찍을 수 있지, 장노출이지 사진에서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15초가 15 정도만 세면 사라지는 시간인데, 시간에선 되게 긴데, 그리고 사진에선 시간성이 되게 중요한데, 요소인데, 이런 생각으로 15초 작업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진 말고 이제 원래 이거는 약간 번외편이고, 이제 원래 15초 작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람도 있고 제가 늘 보던 풍경도 있고 멈춘 풍경도 있고, 그런데 그걸 찍을 때에는 이 시를 생각했던 거죠. 이 시인은 왜 이렇게 죽음이 두려울까? 슬픔이 없는 15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었을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았죠. 왜냐하면 친구가 떠난 이후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공부를 하면서 요런 사진도 할 수 있겠구나, 역사적으로 이런 게 중요하구나, 뭐 프로세스가 이렇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내가 혼자 우러나서 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접근은 아니고 지나치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컸고, 15초 이런 것들, 죽음 이런 것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 얘기하실 때 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논리적인 주장은 아닌 것 같고, 개인의 어떤 느낌이 응축되어서 어떤 이제
마치 싹이 나듯이 언어로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개인의 일상성이나 개인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남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이 싹이 어떤 문자를 구성하고 있구나, 아니 어떤 조형으로서 의미를 주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공감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기 할머니의 서랍이었던가요? 뭐 하여간 그런 사진들 보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나무를 캔다든지 쑥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진으로서 시각적으로 신선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텍스트 보면 거의 이게 무슨 의미를 구성하나? 아주 거의 누구나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그 내용과 그 사진에서 어떤 약간 뾰족한 짝 같은 게 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왜 작가님이 그렇게 사진도 일상적인, 날 가까이 있는,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시선으로 잡아내시는데, 그 일상적성과 개인성이라는 게 소통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의미를 구성해내는 어느 단계나 어느 지점, 또 어떤 작가들은 훨씬 더 개념적으로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상성 속에 머물고 계시는 매력이 뭘까요? 빛에 관한 어떤 사진에서의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벤야민이 쓴 사진에 관한 전공하셨으니까 읽어보셨을 것 같고, 사진에 대한 짧은 역사인가요? 거기에 네. 빛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야민, 제 기억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때 빛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인가요? 네. 거기에 대한 논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 19세기에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사진기가 발명됐을 때, 그 몇 컷을 제외하고는, 현전성이 발현되는 사진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복제 사진의 연속이다. 이런, 저는 이제 제가 정리하면 그렇게 기억이 되네요. 그럼 그때 초기 사진에서 그 노출할 때 피사체의 빛이 직접 들어와서, 그거를 현상하는 그런 기술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초의 사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그 파리 거리를 찍은 사진, 그 사진하고 몇몇 사진이 그렇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빛에 대한 해석을 사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이제 제 나름대로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가님이 이제 작업하는 방식, 한 작업이지만 그 15초 동안 노출시킨다는 거죠, 빛에.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때는 현전의 지속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벤야민이 말할 때 스트레이트 포토그래피는 현전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현전성이 있는 사진은 극히 드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빛을 15초 동안 연속으로 노출시켰다고 할 때, 그때 그거는 현전의 지속인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 효과는 뭘까? 아니면 그 의도가 갖고 있는 지향성은 뭘까?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현전성이 현저히 희석되거든요. 피사체가 흐려진다거나, 흔들린다거나, 이러면서, 명료한 상태가 아니라 어떤 혼돈의 상태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서구 전체 사상,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발전한 것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말하기와 생각하기와 그리고 존재함이 동일시되는 이 현전성, 그리고
그 사고의 명료성, 합리성, 뭐 이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 반대로 보이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15초라고 하는 어떤 거 신보선 그 시인의 시에서 이렇게 착안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시각적인 효과로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밀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러 번 이제 다른 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 할머니의 서랍인가요? 저 작업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다면 이런 논의를 하셨어요. 본인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 시와 뭐 이미지의 유사성 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의 어떤 특성과 이미지의 어떤 특성이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같은 정서로 느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시는 서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압축이고 함축이고 그리고 상상력의 연쇄고 그리고 거기서 마련되는 그 여백이 그 사이에서 마련되는 여백이 결국은 하나의 정서를 유발한다. 근데 그 이미지도 같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는 이미지에 비해서 훨씬 설명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이고. 텍스트화되어 있으니까. 예. 근데 회화나 사진 같은 경우 이미지는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주장인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미지는 말이 없다. 근데 이미지는 이미지는 말이 없다는 말을 되짚어 보면 거꾸로 보면 이미지는 말이 많다예요. 맞아요. 중립성과 다의성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지난해겠죠. 지난해 이런저런 데다가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초기 인상파 시절에 한 그 인상파 작가가 살롱전에 이제 작품을 출품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심사평이 너무 퇴폐적이다. 왜 그러냐면 젊은 여성이 치마를 벗는 거 그린 거예요. 그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옷을 입는 거 그랬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중립성인 거죠. 근데 그만큼 다의적으로 열려있다 이미지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시가 하는 여백, 그 상상력의 뭐랄까요 연쇄 이런 것과 연결돼서 말씀하시는 시의 서정성, 시정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과 연관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 할머니의 서랍에서 아쉬운 거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잘 결합이 돼 있잖아요. 딱딱 맞춰서. 예,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표현이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미지와 텍스트가 잘 결합된 것은 기사죠. 신문기사. 근데 신문기사는 텍스트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지가 삽입이 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텍스트가 삽입이 돼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1대1 대응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김섭 선생님이 그 부분을 캐치하신 거라고 저는 느끼는데, 거기서 상상력이 어디가 막혀요, 제가 볼 때는. 열려야 되는데, 이미지가 갖는 세계하고, 설명하는 세계하고, 텍스트가 설명하는 세계가 같아요. 1대1로 대응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연쇄가 발생하지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1대1 대응 방식은 구조주의 어떤 언어학에서는 은유적 방식이라고 보통 해요. 이제 은유적 방식은 보통 모더니즘 작가들이 많이 취하던 방식. 그죠? 근데 지금은 그 1대1이 아니라 1대1의 n승으로 얘기를 하죠. 락강 같은 경우는 1의 n승. 그러니까 그 일이 무한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환유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의 미끄러짐. 약강식으로 말하면 어떤 거 하나하고 결합했는데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거로 미끄러져. 그래서 1의 1승, 1의 2승, 1의 3승, 4승 이게 무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의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 끊임없는 환희의 체계.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특유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락강이 결국은 현대인의 어떤 그런 일종의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게 환유적 기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상의 여지를 주는 이미지는 이런데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잘 관심 있게 이제 갖는 어떤 회화 기법인데 그 이질적인 것의 결합, 네. 이질성의 결합 같은 것도 한번 현실주의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더 증폭될 것 같아요. 이 보는 사람의 상상이나 저 텍스트, 이미지가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라 네. 이미지를 더 열어주는 네. 심지어는 뭘로 틀지 모르게. 맞아요. 근데 이건 이제 독자 비판이겠죠. 보는 사람이, 읽는 사람이, 보고만 읽는 사람이 자기 상상으로 열어갈 수 있게 네. 그런 체계로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할머니의 서랍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와의 대화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자꾸 연로해 가시고 매년 이 상황이 반복되는 게 신기하리만치 대화마저 반복되고 쑥 캐는 것도 반복되고 모든 게 반복되고 심지어 그 퐁퐁통은 제가 가기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바꿔버렸는데 오이지 맨날 50접 담그시고 근데 지금은 엄마가 류마티스도 걸리시고 연로해 가시고 그리고 맨날 이제 입원하시고 이제 안 만들어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끝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저 서랍이 필요했던 거죠.